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어머니? 자, 오늘은 임재로입니다. 교재 102쪽인데요. 12-1번. 일이 없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했습니다. 자, 이제 원문은 놔두고 해석만 보죠. 임재스님이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도를 배우는 것들이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참되고 바른 견해를 구해서 천하를 마음대로 다니면서 도깨비 귀신에게 홀리지 않는 것이다. 일이 없는 사람이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다만 억지로 조작하지 말라. 오직 평상의 생활 그대로 하라. 그대들이 밖으로 향하고 옆집을 찾아 헤매면서 방법을 찾아봐야 그르칠 뿐이다. 단지 부처를 구하려고 하지만 부처란 이름이며 글귀일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견해, 바른 견해란 무엇인가? 늘 배우지만 우리가 배우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이거는 자기 거로 될 수 없거든요. 운동을 해도 우리가 운동을 계속 해야지만이 그 운동하는 것이 몸에 배듯이 공부도 머리 갖고는 안 돼요. 배우기만 하고 이걸 실천하지 않고 자기 그냥 업대로 휘둘려 가지고 그냥 다른 짓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남에게 휘둘리잖아요. 남의 것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뭐 이렇게 시비분별을 하거든요. 그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비스에 이제 여기에 대한 강설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불교 공부를 하는 일이나 집안의 살림을 사는 일이나 회사를 경영하는 일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나 모든 것에 가장 우선하는 것은 참되고 바른 견해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진정 견해를 가졌다면 천하를 횡행하여도 건널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견해를 가졌다면 어디를 가도 건널 것이 없다는 마음. 횡행이라는 마음대로 다녀오더라는 뜻이거든요. 부질없는 사람들의 되지 못한 말에 노란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멋있는 말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느끼긴 하는데 어떻게 자세하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건 나중에 보고요. 참선을 하고 간경을 하고 기도를 하고 육바라밀을 닦아야 성불할 수 있다는 도깨비의 혼이부터 귀신이 쓰라나 까먹는 것과 같은 소리를 하는 것에 홀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자기가 불교 공부만 진정견해, 바른 견해를 알면은 자기가 다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가 진정견해를 얻지 못하니까 휘둘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 사람이 귀인이다. 참 호사보다도 무사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귀인은 부처님이요 조사하다. 참 사람이다. 다만 허위 조작하지 말고 평상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려면 자기 자신 외에 밖을 향해서 치닫지 말라. 답을 내셨죠. 밖을 향해 치닫으며 찾은 부처는 모두가 명자, 이름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게 힌트입니다. 근데 힌트는 얻었는데 우리가 스무고개 하듯이 이거 갖고는 뭔가 아득합니다. 근데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다 알아차려요. 이 달라에서 중요한 구조는 무사, 시, 귀인, 단막, 조작, 지시, 평상이다라고 이렇게 딱 요지를 마지막에 써 넣으셨어요. 무사, 시, 귀인이라는 것은 일이 없어야 된다는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분수 밖의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분수 밖의 것을 하거든요.
자기 것도 못하면서 남의 것 참견하고 또 남의 것을 휘둘리고 항상 도깨비 귀신에게 홀린 듯이 그냥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남의 탈을 쓰고 빙의 걸린 듯이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단막 조작. 단지 조작하지 말라.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라. 업대로 진정견해만 되면 조작해도 되는데 진정견해가 나오지 않으니까 네 조작해가 업이 되는 거야. 오히려 더 공부가 더 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지시평상. 평상심시도예요. 평상심시도는 우리가 머리 굴리면 어지럽고 머리 비우면 백지예요. 말씀하셨죠? 마조스님 거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프린트를 보죠. 결국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프린트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자 세간사의 신경뜨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공자 논어 태백편에 보면은 자발, 부재기위, 불모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 자신만 보라는 겁니다. 남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남의 부부의 일에 우리가 입을 댈 수 없죠? 상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진정견해라는 거는 남의 일에 대해서 남이 어떻게 하든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입장만 되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는 인간의 호시절. 좋은 시절이 뭔가? 이거 조지스님의 말씀이에요. 춘유백화 추유월 하유랑풍 동유설 양무한사 괴신두 변시인간 호시절이라고 사후 개송이 있습니다. 봄에는 많은 곳이 있죠. 가을엔 달이 있죠. 여름엔 시원한 바람이 있죠. 겨울엔 눈이 있죠. 그죠? 특징이 있죠. 만약 이를 놓고 마음에 드는 일만 없다면 이것이 인간의 좋은 시절이다. 결국 봄에는 꽃, 가을에는 뭐죠? 달이죠. 가을달.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겨울에는 눈이죠. 좋은 것만 닦죠. 인간에게 좋은 점만 보라는 거죠. 나쁜 거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 신경 쓰지 말고 남의 거를 낮게 두고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가장 인간의 호시절, 좋은 시절인데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같은 맥락이죠? 세 번째, 세간에는 오직 비난받을 뿐입니다. 세간이랑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박부경 227 개송에 있는데 아다라, 응지, 차비, 금일사, 고이유지, 무견위, 인비, 하어위, 인비, 가원위, 인비, 불이비방자, 사세실 무유라 했어요. 아다라라고 하는 그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응지라는 거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꼭 알아라. 이것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다. 무견, 가만히 있어도 사람은 비난받고, 말을 많이 해도 남의 비방받고, 말을 적게 해도 남의 비방받는다. 비방을 받지 않는 자,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방받는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대 6대 2로 얘기해요. 내가 나하고 관계하고, 뭐 제가 강의해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꼭두가시 노릇합니다. 자기가 무슨 무대 배우처럼 무대에 올라가지고 자기가 무슨 탑스타처럼 연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모든 관중들이 환호한다고 착각합니다. 거기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비난하면 승질나요. 이게 완벽입니다. 근데 2대 6대 2로 놔두면 돼요. 2할은 날 좋아하고 6할은 그저 그렇고 2할은 날 비난하고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도 그렇습니다. 부처도 그렇습니다. 공자도 그래요. 소크라테스도 그래요.
완벽한 사람이 인간인 사람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을 신경 쓰면 구제될 수 없죠. 불관 타인과 불관 작부자 단관 자신행 자기야 여 미자. 타인의 허물을 보지 말라. 타인의 한 것, 안 한 것을 보지 말라. 단 자신이 행한 것과 하지 않은 것만을 봐라. 이 법구경, 법구경은 담마파타라고 하는데 담마라는 법이고 파타는 구절련 뜻이에요. 법구, 유니크한 경전이죠. 유니크. 독특한 경전입니다. 시로 만들었거든요. 이는 50배송에 들어있어요. 사실은 자기 수행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공부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자기가 공부가 완전히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관계하면서 자기를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는 눈 감으면 돼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박수갈채를 바라니까 불안이 됩니다. 고대 로마 사상가 에피쿠토티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나는 말한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걸까? 만일 그가 뭔가 자신의 권한 내에 없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으면 왜 불안할까? 권한 내, 자기 자신의 권한 내라는 건 자기 것밖에 없어요. 권한 받기라는 건 남의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남이 내 말에 동의해 줄지 내 말에 비난을 할지 몰라도 내 권한 박힙니다. 이게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우리는 남의 것만 관계인데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보세요. 전부 남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탤런트고 배우고 와가지고 자기 허물, 자기 일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합니다. 왜? 그런 게 재미있으니까. 그리고 실수하는 게 재밌어. 잘한 거는 좋아하지 않아. 남이 잘하는 거는. 왜? 질투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사람이 재밌어. 실수를 해야 돼. 그래서 만약 저 사람 나보다 못하네.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별 볼 없네. 이래가지고 안심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죠. 때문에 하프. 수금이나 하죠. 하프 알죠? 그죠? 세로로 된 거. 튕기면서 노래하는 사람도 자신 혼자 노래할 때는 정말 불안하지 않지만 무대에 올라가면 비록 상당히 노래를 잘 부르고 하프를 잘 튕겨도 불안하게 된다. 왜 그럴까? 그건 단지 잘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박수갈채를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그의 권한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것만 하면 돼요. 한 것만 가지고 그냥 신경 쓰지 않으면 됩니다. 남이 잘했다고 해도 고맙고 못했다고 해도 고맙고 2대 6대 2예요. 근데 100을 바라니까 10을 바라니까 거기다 한 명이라도 뭘 하면은 뭐예요? 걸리고 끙끙 앓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비난하고 또 어떻게 돼 모색하고 그러는 겁니다. 미국의 컴퓨터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중역실에는 표가 싱크라고 써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러지. 생각 좀 해라. 근데 일반 사원실에는 돈 싱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중역실에는 과장이사급은 경영자와 관리직이기 때문에 싱크 생각해봐라. 네가 관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일반 사원들은 지시를 받는 사람들 쪽에는 돈 싱크예요. 생각하지 마. 시킨 대로 해. 명령 받는 쪽으로 해. 명령 받는 쪽 안 하면 문제가 돼요. 이런 겁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관저에 경비원이 있습니다. 경비원은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것이 일이에요.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있는데 그 문 밖에서 여러 명의 남자, 불량배의 남자가 한 명의 여자를 놓고 피아가시하고 때리고 막 죽일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 대통령 관저를 지킨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정의심을 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테러리스트의 장난인지 어떻게 하나. 왠지. 예,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대통령 관절을 습격할 수 있지. 테러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가만히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세간에서 뭐라 합니까? 어떻게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도 어떻게 인간의 인상 그렇게 두고 봤냐. 아무리 일이 중요하지만, 또 책임자가 그러니까. 야, 너, 그래도 그렇지. 이제 매스컴에 떠드니까. 그것도 네가 보고 있으면, 눈앞에 있으면, 네가 좀 나가서 생각 좀 하지. 가서 구할 것이지. 생각도 안 하고 뭐겠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관의 자격이 없어요. 책임은 상관에게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요. 만약에 부하가 그 경배하는 사람이 생각하게 할 그런 권한이 있으면 명령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명령을 한쪽이 책임이 있는 거지 명령을 받은 쪽은 책임이 없어. 부하가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상관이 뭐더라도 존재하겠어. 네? 정치도 그래요. 윗사람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냥 도의적 책임을 다 물러나잖아, 윗사람은. 아래 것들은 시킨 대로 해야 되거든. 시킨 대로 하지 않아도 책임은 이 상관이 있어요. 제일 우두머리가. 근데 한 남탓하지. 우리나라는 그래요. 근데 외국에는 안 그러거든.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견해라는 것은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거. 자기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자기 책임,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그때 따라서 자기 해야 할 건가 해서는 안 될 것인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저도 야구 참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출가하기 전까지만 내 동생이 야구 선수였어요. 일본에 유학 가고 갔고요. 그래 내가 완전히 진짜 인생이 좀 망가졌지. 정말 멋졌거든, 내 동생은. 근데 그때만 해도 야구를 엄청 좋아했죠. 내 동생은 레프트 봤죠, 레프트. 그리고 항상 보면 일본 타자 준종이라 발이 빨라, 저도 빠르거든요. 지금이야 멍청해지만 무릎만 안 아프면 지금도 잘 뛸 거예요. 근데 딱 내야 땅볼을 쳤습니다, 타자가. 근데 보면은 1루수, 2루수, 3루수 있고 그 안에 유격수, 숏스탑 있잖아요. 왜 숏스탑이 있냐면은 세컨과 서드 간격이 넓은 거예요. 그쪽으로 왜? 뭐죠? 왼 타석에서 치는 타자가 많거든. 오른손 잡이들이. 근데 왼쪽에 치는 거는 왼손 잡이야, 타자가. 근데 오른손을 쓰는 오른손 잡이가 많으니까 항상 보면 비율적으로 세컨, 서드 쪽으로 볼이 많이 가거든. 내 안타가 될 때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세컨과 서드 사이에 숏스탑을 준다고. 그죠? 유격수라 그러지, 유격수. 근데 유격수 쪽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세컨이고 서드인데 유격수가 있어. 유격수는 자기가 봐서 이 타자의 어떤 그 생각이나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탑을 많이 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거 이쪽으로 가 있고 이렇게 가 있잖아. 근데 갔는데 이건 중간이란 말이야. 근데 쳤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숏스탑하고 서드하고 3루 베이스하고 중간에 갔어. 근데 중간에서 약간 숏스탑 쪽으로 다 갔다고. 근데 서드가 그냥 놔두면 되는데 숏스탑 맡기면 되는데 그걸 안 맡기고 자기가 파이프를 하려고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딱 오가 있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미스가 됐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 탓이에요? 네? 숏스탑 탓으로 다 돌립니다, 사람들은. 근데 서드 탓이에요. 잡지 말아야 되는데 잡았단 말이야. 판단 빠르거든, 운동선수들. 근데 판단이 안 서는 이유는 뭔지 알아? 욕심 때문에 그래. 내가 저를 무리해서 내가 잡아야겠다. 무리라고 생각하고 잡지 말아야 되거든.
왜? 쇼스톱이 있는 이유가 서로 이렇게 뭐예요? 응? 협력해서 하라는 얘기야. 제일 문제는 진정한 견해를 낸다는 거는 욕심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할 거, 해서는 안 될 거, 자기 영역 밖으로는 관심 두면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문제가 생기지, 불안하지. 왜? 박수갈채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자기 잘못하니까, 오버하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 많이 하려고 또 뭐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때 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놔두면 돼, 그냥 바보처럼. 나에게 주어진 것만 하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동물 분석학자가 그 흰지를 놓고 실험을 했죠. 우리 안에 흰지를 놓고, 레바를 놓고, 그 레바를 조절하면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그래서 레바를 조절해서 어둡게 했대요. 흰지가 영리하니까 자기가 맞는 조도로 밝기를 했대. 이번엔 밝게 하니까 또 자기가 좋아하는 밝기로 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죠? 보금자리 안에 우리 안에 그 뭐죠? 자기 자리 자는 자리에 있을 때 억지로 잠을 깨워서 내보내면 눈치를 보면서 다시 들어간대.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결국은 인간은 자유스럽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강제가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불복을 한다는 거예요. 불만이 아니야, 이 세상은. 불복이에요. 그러다 따르지 못해. 세상에 만족스러운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은 만족스러울 수가 없어요. 불복이라. 따르지 못하는 거야. 상대가 얘기하면 싫은 거라고 해요. 네, 브레이크를 거니까. 놔두면 되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하시는 건 내가 객관성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아, 그냥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아, 내가 그냥 부끄러워야 되는 거야. 아, 내가 그냥 받아야 되는 거야. 아, 내 차례 돌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그건 상대의 영역이야. 내 것이 아니야. 뭐라 한다고 되겠어? 안 고쳐요. 인정하지만. 왜? 불복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복이라는 거예요. 아, 머리로 인정하는데 마음으로 인정 못해.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박수갈채를 받아야 되는데 비난을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2대 6대 2로 보면 돼요. 나하고 관계할 때, 내가 뭘 할 때 이하는 내 편이고 육하는 내 편도 아니고 제 편도 아니고 또 이하는 내 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어. 나에게 비난해도 저 사람은 날 별로 안 좋아하네. 땡이야. 관심 없으면 땡이야. 날 좋아하네. 감사해. 너무 쉬워 공부가. 근데 왜 안 돼? 왜 안 되겠어? 너무나 오랜 습관 동안 자기 생각을 길들여 온 거예요.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거는 좋은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내가 생각해도 안 될 거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로 나는 없다. 이렇게 되거든. 두 가지야. 자기 위치에서 봐야 돼. 공자의 말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이거? 고대 로마 사상가 에피쿠토티스라는 사람. 기가 막히게 얘기했죠? 참. 불교는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지 않거든. 불교는 너무 크게, 광범위하게 얘기해. 이 정도만 얘기해도 네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내가 해야 할 것인지 해서는 안 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높은 경지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 진짜 너무나 명언이에요. 근데 이거 갖고는 자기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일상생활을 활용을 못해. 그때는 내가 이제 프린트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보세요. 이심전심. 어제 되겠죠? 그 웅무쌤이 말한 거예요.
장공끽주 207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장씨 아저씨가 술 마시고 이씨 아저씨가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에는 생략이 있거든요. 7글자로 만들기 때문에 딱 기본적인 핵심만 얘기한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갖춰서 얘기하면 장씨 아저씨 술 먹고 취하고 이씨 아저씨 술 먹고 취했습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심전심이라는 내가 제목을 붙였어요. 결국 뭐야? 부처님이 나에게 법을 설해서 나는 행복하다. 상대가 나한테 무시해서 나는 화났다. 되겠죠? 근데 결국 장씨 아저씨가 술 먹고 술 취했고 이씨 아저씨가 술 먹고 술 취했어요. 좋은 걸로 쓸 수 있고 나쁜 걸로 쓸 수 있어요. 장씨 아저씨가 술 먹고 술 취했는데 나쁘죠? 세간의 입장이에요. 세간에 참 나쁜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세간의 사람 나쁘다고 해서 자기는 술 안 먹었다가 나쁘지 않다 해가지고 세간 사람 탓을 해. 상대방 탓을 해. 근데 자기도 술 먹었잖아. 자기도 나쁜 면이 있거든. 근데 결국 뭐예요? 장씨 아저씨 술 먹고 술 취했는데 그 사람만 술 먹고 술 취했다고 뭐라 하고 자기는 술 먹어놓고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면 뭐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시하고 저 사람이 뭐라 해가지고 승질나서 내가 내가 술 한잔 먹어야 되겠다. 화를 내야 되겠다. 남 탓을 돌려. 정말 무책임한 얘기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사람 술 먹고 취했구나. 나 술 먹고 그랬는데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진정 견해야. 전부 남 탓이잖아. 무책임하게. 근데 막상 멍석가는 못하거든. 장기 훈수수죠? 바둑 훈수수죠? 막상 자기가 들어오면 못 또. 안 보이거든, 욕심 때문에. 훈수는 잘 보여. 왜? 자기가 책임이 없으니까. 훈수니까. 훈수 주는 사람이 옆으로 찌르는 거야. 자기가 훈수 주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또 있고. 그 때문에 진정견해는 결국 내일은 내일, 상대일은 상대일. 그걸 어떻게 판단할까? 그것이 바로 공의 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이 안 되면 이건 안 돼. 말로는 공 다 할 수 있어. 근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공이 되지가 않아. 지금 무슨 카페에 써놨대. 그래. 공이 안 되면 안 돼. 공은 결국은 내 마음을 비우는 거. 무하거든. 오늘 내 말 딱 들어맞잖아. 어제 그렇게 피곤해도 내가 이거 몇 시간 내려서 정리하는 거야. 번역할 거 번역하고. 마지막. 향암 상술. 향암 스님 있어요. 향암 지한 스님인가 그럴 거예요. 아닌가? 하여튼 향암 스님이에요. 네, 남에 올라왔습니다. 자, 그 원문이고 문과제 오치 점을 배웠죠. 어떤 사람이 남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입으로 가지를 물고 두 손과 두 발은 나뭇가지를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입만으로 나뭇가지에 매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정이죠. 그곳에 나무 아래에 사람이 찾아옵니다. 나무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설해이라고. 조사라는 것은 선종의 초조, 보리달마입니다. 그래서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그게 바로 조사입니다. 그 선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나무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을 받고 답하지 않으면 질문한 사람에게 실례죠. 그러나 말 답하면 입을 열어야 되니까 그 사람은 가지에서 떨어져. 나무에서 떨어져.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정입만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서 자마생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두 가지죠. 어떨 때 내가 죽고 어떨 때 상대에게 미안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진정 견해가 나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결국 불교는 자등명이야. 자기가 답을 내야 돼. 근데 자기가 답을 내지 못하는 건 욕심 때문이거든. 그 다음에 법등명이야. 법을 배워야 돼. 이 임재로 그냥 배우면 어려워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하면요. 어느 누구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치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 생각을 더 하게 돼.
상대 입장, 내 입장, 전체 입장. 근데 책임이 없으니까 아무 말 무책임한 막 하는 거야. 아까 법구경 몇 시야? 227에서 아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비난받아. 그러니까 비난받기를 즐거워야 하는 돼. 아까 얘기했죠? 2대 6대 2로. 2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또 2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6은 나를 좋아하기도 싫어하기도. 그냥 뭐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상대가 나를 좋아하든 상대가 나를 미워하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는 적을 자기 편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끊어지지 않게 더 좋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적을, 자기의 원수를 자기 편으로 만들다가 또 더 크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안 돼. 궁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공부는 돼요. 나는 그걸 증명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더라도 전부 다 나는 좋게 해요. 얘기를 해. 이렇게 했으니까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난 얘기하지. 수없이 많은 걸 겪었어요 나는. 그러니까 오시 가면은 무의심 들으잖아요. 무던한 놈을 무던하다. 그러겠어요. 내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 입장 생각하고 인연이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내가 그냥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손해를 봐야 되겠구나. 이때는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때그때 주의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기 처해진 자리에 따라서. 그래서 원효대사를 수분 실력 자신의 힘에 따라서 불사선행이 연다하잖아. 선행을 버리지 말지어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면 안 돼. 할 수 있으면 해야 돼. 근데 그 판단 누가 하겠어요? 참 어려운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판단이 쓰지 않아요. 해서는 안 될 때 나서고 해야 할 때 안 나서고 그러거든요. 진정 연애인지 아시겠죠? 그때도 이날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싱크 참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돈 싱크 생각해서는 안 될 때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오늘 요거를 마치고 내일 또 임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